반다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안녕하세요. 골다방 크루 대장, 정신적 지주,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가진 남자 지미스입니다.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째를 접어들고 있는데요. 친하게 지내는 수원 팬분께서 매 경기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골다방 크루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조언을 해주셔서 시작하게 된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 처음에는 300분 정도만 들어주셔도 성공이겠다 싶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울 것만 같습니다. 사실 저희 패널끼리 모여서 잡담이나 하는 수준으로 끝내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들어주시는 거고 가끔 후원까지 해주시는데 저희가 어찌 대충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주 팟캐스트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각종 기록과 경기를 다시 한번 돌려보고 실수 없이 하기 위해 스크립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패널분들 각자 현생, 각자의 삶에 충실히 고군분투하고 집으로 돌아와 밤 10시, 11시 늦은 시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컨텐츠도 준비하고 날씨도 더워져서 다들 피곤해 지칠 법도 한데 경기장에서 또 댓글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천안 원정을 다녀와서도 현장에서 응원해주신 분들, 잘 듣고 있다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후원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이 컨텐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경기가 끝나고 우리 수원 팬분들이 차분히 지난 경기를 마무리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돕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칠 수 없다는 것, 그런 책임감을 가지며 오늘 골다방 팟캐스트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제 목소리가 조금 아쉬운 목소리인데요.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도 늦은 밤에 모였습니다. 패널분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른발 부상 중인 왼발의 맙소사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의 털보기랑 청털기 강윤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어김없이 두 분 나와주셨고 또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저희에게 매우 특별한 손님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산백호 블루웨이 소보임의 윤현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박수 한번.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영상에 이어서 또 팟캐스트까지 출연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 블루웨이 소모임에서 이 골다방 크루를 이제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하고 있는데 소모임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미 그 골다방 소속이 아니냐. 요즘에 좀 소모임 안에서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싸게 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데 무슨 얘기죠, 이게? 제가 한번 그냥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마지막 목표는 블루웨이의 골다방을 흡수하는 것이다. 기속시키는 것이다. 근데 진짜 블루웨이 분들 가끔 가다 이렇게 마주치고 인사 나누면은 뭐 다 좋으신 분들 같아요. 진짜 뭐 밝고 항상. 저도 저희 모임원들 보면은 되게 순수하게 정말 수원 사랑하시고 정말 열정 넘치시고 하시는 분들만 모인 것 같아가지고 모임 생활하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순수하게 생활하시지만 다 주당이시라는 거. 그쵸. 저희가 술 한번 먹기 시작하면 또 끝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무서워서 지금 못 끼고 있습니다. 제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드렁큰 타이거다, 맨날 술 취해 있는 것 같지만 저 혼자 먹겠습니까? 같이 먹어주고 짠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앞풀이 뒤풀이를 다 하는 소모임이기 때문에. 언젠가 진짜 뭐 여유가 되면은 저희 크루원들 다 한번 앞으로 뒤풀이 참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 나눠봤고요. 역시 저희 중에서 제일 토크가 되시는 분이 나오시니까 오디오가 비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경기 리뷰하기 전에 요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번 저희 후원해주시는 서울역 8800님께서 또 팟빵 그 플랫폼으로 또 5,00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은 그 축덕 할인으로 받으신 금액을 저희한테 해주시는 거라서 저희한테 정말 귀중한 후원입니다.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지난 천안 경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천안 원정이었습니다. 천안 시티 FC를 맞아 우리 수원이 짜릿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장마가 주춤하더니 이날 엄청나게 더웠어요. 이날 경기 비지정석이어서 오픈런, 즉 대기줄이 엄청 길고 또 오래 기다렸거든요. 또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이 무더위. 말씀해주신 대로 비지정석이라 원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서 저는 좀 일찍 갔거든요. 입장 시간에 1시간 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줄이 길더라고요. 뭐 돗자리 깔고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3, 4 모여서 무슨 소풍 것처럼 뭐 드시고 계시고 막 그러던데 날도 덥고 해도 쨍쨍해서 진짜 더운데도 우리 지지자들의 열정이 더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때 땀을 기다리면서 잔뜩 흘려가지고 더 이상 흘릴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원이 원정원단 5,000명 앞두고 실점하고 끌려가니까 제 등에서 식은땀이 또 흐르더라고요. 열불 나는 뭐 거죠. 경기는 결과적으로 잘 됐지만 아찔했던 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날 제가 아산베콘이 우리 현상님을 못 봤거든요. 못 만났는데 근데 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날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퇴근을 하고 근처에 모텔을 대시를 해서 씻고서는 갔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네. 술은 안 마셨네요. 예. 술을 못 마셨죠. 먹고 싶었는데 이거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올 시즌 아마 비음주 첫 경기인 것 같아요. 오, 그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블루웨이도 있고 그 천안아산 그 수원 팬분들 모임 톡방도 하나 있어요. 천안아산 모임 톡방 분들은 제일 빨리 오신 분이 한 오후 1시 반 정도부터 줄을 서셨고. 홀리 몰리. 제일 더울 때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가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그 앞에 한 20팀 정도가 이미 우산을 피고 돗자리를 피고 앉아 계셨어요. 이미 대단하시다. 진짜. 네. 그렇게 하셨고 저희 소모임 분들은 이제 블루웨이 분들은 저희가 저번에 갔다 왔던 백반기획 때 갔다 왔던 돈돈돼지야 다녀오셨구나. 모임 분들은 2시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한 4시 반쯤에 넘어가신 것 같아요. 또 돈돈데시아 하니까 저희가 지난 겨울에 천안 아산편 백반기행으로 다녀왔었잖아요. 그때 현상님 또 같이 해주셨고, 네, 그 민규님이랑 네, 민규님이랑 같이 해주셨고, 그때 저희가 선물해드린 스티커랑 그 마그넷이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뿌듯하고, 예,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날 제가 갔는데 점심에 원래 점심 식사를 거기 점심 특선 메뉴로 식사를 하고서는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단체분들 오셔가지고 아예 꽉 차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간 시간대가 단체분들 들어가셔가지고 어머님께서 엄청 바쁘셨는데 그거 어느 정도 바쁘신 거 끝나고 나서 제 앞에 서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예약하러 왔다. 혹시 예약 가능할까요?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얼굴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번에 같이 사진도 찍고 여기서 영상 촬영하신 분 아니냐. 오, 진짜? 와. 네, 그래가지고 어머님도 되게 수원 팬들, 왜냐면 갈 때 제가 또 수원 팬이니 그날 비가 왔거든요. 우산에 유니폼에 그다음에 꼴다방 모자 딱 쓰고선 갔는데 이제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보죠. 저 사람은 왜 유니폼을 입고 막 우산을 들고 왔나 했는데 이제 그나마 거기에 상빈 선수 유니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분들은 어머님한테 혹시 정상빈 선수랑 어떤 사이냐. 그래서 어머님은 또 아들이다 하면서 되게 으쓱으쓱 하시고. 이거 아드레이유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퇴근하고 씻고 부랴부랴 경기장을 갔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못 봐서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자리를 모임원 분들이 코어에 잡으셨더라고요. 또 빡포팅 하셨겠네. 네, 그래가지고 또 응원을 하고 전반은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맥주를 먹고 있었죠. 결국엔 술이네요. 미지근하지만 그거라도. 근데 진짜 그날 맥주가 너무 미지근했어. 근데 왜 거기 매점 분들은 우리 유니폼을 입고 계신 건가요? 천안 쪽에서 그 뭐라 그러죠? 이동식 편의점이었죠? 그 밖에 있던 게 그거를 요청을 해서 열어서 수원 팬들 온다는 걸 알고 수원 유니폼도 입고 계시고 머플러도 처음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항상 원정을 가다 보면은 이제 2부 리그 원정을 가다 보니까 그쪽 구단 측에서 저희를 엄청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추가를 뭘 더 해주시고 원래는 없던 것들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궁금했던 거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으로 우리가 2부 리그 원래 팀의 지지자고 소규모 팬덤인데 수원이라는 팀이 오는데 구단에서 우리도 잘 안 챙겨주는데 갑자기 수원이라는 팀이 온다고 너무 잘 챙겨주면 그쪽 홈팀 그러니까 저희가 속상하지. 네, 하면 어떨까 기분이. 네, 속상하지.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천안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프런트가 그렇게까지 일을 잘하거나 서포터랑
팬들이 그 프런트를 만족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두 팀 다 뭐 푸드트럭도 많이 열어주고 추가로 뭐도 해주고 막 좌석도 계속 열어주고 하는데 제가 아마 그 팀 서포터였다면 조금 서운하지 않을까. 우리도 좀 챙겨주지. 네, 그런 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천안 아산이나 뭐 천안이나 모두 좀 팬덤이 좀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뚫고 경기 관람했는데 앞에서 다들 언급하셨죠. 전반전 내내 빌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건너스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강윤님께서 천안이 전반에 몰아치는 대신에 후반에 체력적인 이슈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수원이 윗선에서의 압박보다는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또한 대부분의 팀들이 수원과 경기를 할 때 5-4-1 전형으로 수비를 했었는데 천안은 4-2-3-1 형태로 수비를 하면서 김보경과 피터를 맨투맨으로 마크를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심하더라고요. 예, 수원의 빌드업이 막히면서 공격권을 계속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천안이 공수에서 정말 준비를 잘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전반전 점유율이 59대 41로 밀린 반면에 슈팅과 유효 슈팅은 저희가 더 많았거든요. 결정적인 찬스를 못 살리니까 전반 막판에 선제 실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찬스를 놓친 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왜 그런지 우리는 아니까. 예.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현상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이제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기보다는 항상 술 취한 N석의 팬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기대했어요. 네,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정용구장도 아니고 축구공도 진짜 안 보이는 종합운동장에서 전반전을 봤는데 그 안 보이는 곳에서도 우리의 경기력은 처참했다. 공이 안 보이는데도 처참했다. 예, 아니 왜 이렇게 그 보라색 놈들이 뛰어댕기는데 뭐가 잘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작년 네. 초반에 이병근 감독님 축구를 보는 느낌이지 않았나. 예, 너무한데? 전반전에는 정말 흔히 말하는 육자 빌드업으로 후방에서 계속 볼만 돌리기만 하고 그 다음에 천안이 압박해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못하고서는 볼 뺏겨서 슈팅기에 내주고 역습하려고 그러면은 패스 미스로 뺏겨서 또 역습당하고. 그래서 정말 이게 변 감독님이 플랜 A를 잘못 짜오셔가지고 후반전에 플랜 B로 잘 변환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뮬리치가 빠지고 나서부터 볼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네, 하필이면 혹시 저희 그 뮬리치가 정말 그 수원 삼성의 허리에 쇠침을 박아놨나. 좀 그런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항상 볼이 안 돌 때는 그 친구가 빠지면 볼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쎄칩니다. 아니, 제가 그 현상님 이거 쪽대본 준비하신 걸 봤는데 원래 단어는 뮬리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실명을 언급하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뮬리치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듣기 순화하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하여튼 그 점 고려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유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 팟캐스트가 결국에는 경기 다 끝난 이후에 녹음을 하는 거니까 인터뷰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 이제 녹음을 할 수 있는데요. 변상환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천안이 55분 이후에 밸런스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페이스가 되는 것을 준비해 왔다라고 했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전 팟캐스트에서도 말했지만 천안은 선두인 안양을 상대로도 밀어붙이는 전반전을 보여줄 정도였는데요. 전반에 쏟아붓고 후반에 지키는 플랜을 짜온 건데 안양전에는 득점 없이 전반을 마치면서 그 플랜이 실패를 했었지만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전반 막판에 득점을 하면서 그 플랜을 성공할 뻔했습니다. 근데 수원도 후반에 이제 천안의 페이스에 떨어짐을 맞춰서 교체를 통해서 흐름을 가져오는 전술을 준비를 했고 뭐 계획대로 후반을 노린 승리를 잘 가져왔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플랜 A 자체가 이렇게 좀 내려앉아서 천안이 덤비는 것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하필 또 당했어요. 천안이 정말 준비를 잘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세 분이 보시기에는 천안에서 어떤 선수가 가장 위협적이었다고 보셨습니까? 일단은 못다랑 파울린 선수가 항상 눈에 띄는 거는 천안의 모든 경기에서 보이는 거고 그나마 그 두 선수가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밀리치의 결정력으로 우리한테 1실점밖에 안겨주지 않았다. 제가 봤을 때 원래 컨디션이었으면 한 3점 정도는 실점할 수 있었는데 잠시 그 친구의 영혼이 빙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뮬리치가 됐다. 아, 그쵸. 왜냐면은 거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모따랑 파울리뉴를 선정해 주셨고요. 네. 그나마 한 골밖에 못 넣어서 다행이다 아, 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강효님도 이어서 누가 제일 위협적이었습니까? 네, 저희가 그 구득점으로 리그 득점 3위를 달리는 모따 선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쵸, 막 데리고 오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적 시장에서. 이번 경기에서는 모따가 그 백동규 선수의 맨마킹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 따냈습니다. 그래서 드립이. 다른 선수가 활약을 하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30번에 문건호 선수가 되게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 경기부터 쭉 보니까 요즘 상승세인 것 같던데 확실히 폼이 좋았고 우리의 왼쪽 그 천안에서 오른쪽이죠.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공을 받아서 박스로 직접 들어오는 능력도 좋고 박스 안에서 이렇게 선수를 이렇게 벗겨내는 드리블이 날카롭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비가 효과적인 블록을 만들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피지컬도 좋은데 발기술도 있어서 매우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코너스는 어떤 선수가 가장 위협적이었다고 보셨습니까? 네, 강윤님과 이하 동문입니다. 문건호. 네, 배서준 선수가 수비를 나름 잘했는데 전반전에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탈탈 털렸어요. 그래서 문건호 선수가 제일 위협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뮬리치가 전반전 2개의 빅찬스, 하나는 골대 맞았고 하나는 또 골키퍼한테 막힌 것 같은데 이거 넣었으면 경기 편하게 가지 않았을까요? 부상 중에도 불구하고 전진우, 유재호를 보내면서 이규동 선수를 임대로 영입한 이유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고요. 선수에게는 미안하지만 수원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에 특히나 엄청 많은 기회를 받았고 골과 다름없는 찬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스탯이면 위약금을 줘서라도 내보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스트라이커가 전방에서 골을 넣어줘야 될 상황에 넣어주지 못하면 이게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팀에도 악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상님, 준비하신 멘트 다 쏟아주세요. 일단은 한숨부터 나오는데 일단은 네네. 그 감독님께서 전술을 준비하실 때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까지는 만들어 주시잖아요. 거기서 메이드를 시키는 건 선수의 능력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가 밀리치 선수를 선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나오긴 했어요. 어쨌든 그거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웃겼던 게 저희가 이제 몸풀 때 훈련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골을 못 넣는데 나 봤어 그거. 한숨 나오더라고. 이제는 팬들이 그때부터 야유를 해요. 막 욕을 하고 야 너 뭐 하는 거냐. 연습 슈팅 때부터도.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 친구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래 골을 못 넣을 수는 있어요. 뭘 못 넣을 수 있는데 실점의 빌미가 된 이제 턴오버로 인해서 바로 역습을 맞아서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점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자 위약금을 내고 방출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하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상호해질에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부모님들께서 한국에서 아들이 얼마큼 욕을 먹고 있는지를 좀 아셔가지고 아들을 잘 설득하기를 이제 들어와라. 왜 그 외국까지 나가서 힘들게 욕 먹으면서 일하냐. 이제 포기하고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뭐 더 나가면은 더 험한 얘기 나올까봐 얼른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전반전 끝나기 전에 천안의 플랜대로 천안의 득점, 즉 우리에게는 실점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실점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강효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방에서 볼을 잃으면서 시작된 상대의 역습이 있었는데요. 누가 네. 볼을 잃었는지는 굳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앞에서 언급하셨죠. 네. 파울리뉴의 그 전진을 한호강 선수가 잘 저지를 해서 시간을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엔 우리의 백코트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수비 라인은 뒤로 밀려진 상태에서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이 늦어지자 넓어진 공간이 생겼고 그것을 우측면에 문근호 선수에게 아주 편안하게 연결하게 되었고요. 문근호 선수는 수비 라인이 흐트러진 우리의 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드리블하면서 수비들을 자기 안쪽으로 끌어당겼고 그 빈 공간에 파울리누가 파고들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점하는 순간만 보면 우리 수비 6명이 박스 안에 있었는데 공의 시선을 뺏겨가지고 침투하는 파울리뉴를 놓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반 추가 시간이나 집중력이 떨어진 건지 체력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상대의 역습을 한번 저지했는데도 복귀하는 그 속도가 늦어서 수비 블록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다 이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비가 좀 지나치게 덤볐던 느낌도 들거든요. 나중에 이제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우리 공홈 영상에서도 그 하프타임 코멘트에서 좀 나오는데 왜 덤비냐, 왜 혼자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제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이제 감독님이 내셨는데 계획한 게 있고 그다음에 준비한 게 있어도 그 순간에 이제 선수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비 라인이 어쨌든 대거 변화가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미스나 쿨플레이가 부족했던 부분 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 실점 장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상님? 일단은 뭐 강윤님께서 그런 분들 그 부분들은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언급은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제가 봤었을 때는 저희 팀이 이부 리그에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천안처럼 저는 처음부터 라인을 올려주면서 압박해주는 팀들이 되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인을 내리는 팀들보다. 왜냐면 그렇죠. 대부분 우리 상대로 내리니까. 저희가 뭐 대승을 거뒀던 경기들을 보면은 전남전 5대1 경기도 저희가 먼저 전남이 라인 올려. 예, 선제 득점을 하니까 전남 선수들이 라인을 올려가지고 뒷공간을 맞았던 거랑 그렇죠. 안양 원정 때도 안양은 같이 안양전도 홈에서 그렇고. 붙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3대1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대응을 잘 못하고 그냥 얻어맞기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거를 전반전 때는 극복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후반전 때 잘 극복을 했지만 전반전 때는 정말 그냥 우리 선수들이 천안 선수들한테 정신 못 차리고 맞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맞아요. 예. 예, 그렇게밖에 설명 못할 것 같아요. 털렸다,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이 좀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후반이 되자마자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이 흐름을 가져오게 된 키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요? 전반전에 수원의 빌드업이 잘 통하지 않았던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김보경, 피터 선수가 상대 맨투맨으로 인해서 이제 포켓 공간이라고 하는 수비와 미드진 사이 공간에서 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교체 투입된 이규동 선수가 이제 포켓 공간으로 내려오면서 3대2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상대 미드진이 어디를 맡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이에 김보경이나 퉁가라 선수한테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박승수 선수가 1대1 능력이 좋다 보니까 박승수 선수에게 1대1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준 것도 경기 흐름을 바꾼 주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천안 선수들이 내려앉은 것도 있겠지만 전반전에 비해서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축구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더라도 많이 뛰는 축구 앞에서는 장사가 없거든요. 수원의 높은 에너지 레벨도 한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반에 천안이 오버워크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또 여지없이 그 타이밍에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강효님께서도 키포인트 어떻게 꼽으셨습니까? 그 후반 시작하자마자 교체 투입된 퉁가라가 매우 높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흐름이 좀 넘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봤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이 처음 제시한 게임 플랜대로 55분 이후를 노린 선수 교체 투입이 적중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후반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천안 수비 선수들이 박승수 선수의 솔로 플레이를 저지하지를 못하더라고요. 1대1로는. 그래서 네, 정신없이 털리더라고요. 네. 거기가. 예. 최소 2명의 선수가 멘트를 해야 했고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빈 공간들을 우리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천안을 두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이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동점골인데 박승수가 2명을 달고 돌파할 때 박스 안에 김상준, 이기동, 김지호 선수가 가담해 있었는데요. 상대를 잘 분석한 준비와 교체 투입이 효과를 봤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상님도 키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일선 자원들이 이제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 교체되어 들어오는 친구들이 뭐 박승수 선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규동 선수도 있었고 퉁가라 선수야 뭐 이제 상대팀에서 분석을 했겠지만 아직 네. 박승수 선수나 이기동 선수는 상대팀에서 분석할 시간도 없었고 뭐 박수근 선수야 이제 프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법들이 없지 않았나 하고 그런 친구들이 감독이 이제 선택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분을 필드에서 이제 부담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즐기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축구를 진짜, 펼쳐주면서 예. 그게 정말 이제 변성환 감독이 저는 어린 친구들을 정말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 시너지가 나오는 경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적하는 게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젊은 선수들만 데리고 오고 하다 보니까 감독님, 단장님 믿고 있는데 너무 어린 애들만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번 경기에 나는 이 선수들을 어떻게 쓸 거야 라고
필드에서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등번호 9번인 그 친구도 조금씩 대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기승전결. 아니 진짜 기승전 정말 물리치. 김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는 대체할 선수가 없었는데, 이제 뭐 맞아. 예, 아. 저번 이제 코리아컵 때 구민서 선수도 그랬고 지금 이기동 선수도 그렇고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다 보면 저희도 슬롯이 많아지고, 저는 그러면 뮬리치 선수도 이제 경기 저희가 리그 후반기 때 조커나 이런 걸로 사용했을 때는 또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왜냐면 부담 없이 또 그 친구도 보여줬던 모습은 있으니까, 좋았던 모습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모두 교체 투입으로 인한 변화가 승기를 가져왔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몇 경기 경험했을 뿐인데 놀랍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박승수 선수의 이야기, 이날 활약상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을 조금 보태면 지금의 수원은 박승수의 투입 전과 투입 후로 나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17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플레이 스타일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롤모델이 네. 은바페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역시 라는 생각이 들었고, 플레이 스타일도 스텝이 좀 닮지 않았어요? 네. 스텝. 네. 그 플레이 스타일도 은바페랑 비슷한데 그 첫 골을 어시스트 할 때의 그 돌파 장면은 은바페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만동의 은바페라고 불러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만동의 은바페. 네, 좋습니다. 이어서 현상님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박승수 선수에 대한 얘기를 뭐 계속 월반을 하는 친구다. 국가대표, 그 유스 국가대표, 연령별 국가대표에 네, 맞아요. 또 네, 네. 월반을 하고, 메탄고도 월반을 해서 뛴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저기 그 천안에서 열렸던 그 유스 챔피언십에서도 보긴 네, 했지만,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는 솔직히 결승전 때는 박수 선수가 많이 돋보이진 않았어요. 그때는 김성수 선수가 더 돋보였었는데, 그래서 왜 월반을 하고 연령병 대표팀에서도 월반을 그러니까 했는지를 보여줬던 경기다. 그리고 아까 건너스님께서 뭐 은바페가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터뷰 후반부에는 그것도 있어요. 은바페보다 더 유명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 넘어서겠다라는 포부도 있기 때문에. 감차인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수원에서 잘해서 레알 가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팀들 눈독 들이지 마라. 얘 우리 거다. 나도 약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박승수 선수 뛰는 거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 투입된 젊은 선수들이 경기 즐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사이드에서 터치하고 뚫는데 이게 마치 춤추듯 하는 것 같아요. 리듬감 있게 경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혹시 그 세레머니 장면 보셨나요? 그 김상준 선수 골 넣고선 자기가 옆에 가가지고 김상준한테 자기 세레머니 같이 따라하라고 옆에서 둘이 세레머니 한 거. 그런 거 보면은 막내인데 옆에 가가지고 자기가 골 넣은 것도 아닌데 자기 거 세레머니 하라고 옆에서 춤추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담 느끼지 않고 정말 경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바이에른 뮌헨 영입설이 좀 계속 뜨고 있거든요. 뭐 찌라시든 아니든 계속 링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단장님도 인터뷰 하셨죠. 관심은 사실이라고. 앞서서 우리 유스 선수들이, 그러니까 유스 출신 선수들이 너무 일찍 해외로 나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박승수 선수의 이 링크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감독님이 최근 인터뷰에서 고등학교는 마치고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수원 팬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을 하셔서 조금 이제 마음을 놓긴 했는데, 제가 이제 유소년 선수들을 보면서 늘 뭐 생각하는 점, 걱정되는 점이 있는 게, 그 원 소속 리그에서 이룬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선수의 멘탈리티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인데요. 제가 이제 정확한 내용은 못 찾았는데 그 영어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프리미어 리그 아래인 챔피언십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뭐 득점왕이나 어시스트왕 같이 분명한 지표를 나타냈을 때 상부 리그로 갔을 때 잘하는 점과 그냥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부 리그로 가서 잘하는 점이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기사였는데, 그런 것처럼 자신을 지지해주는 팀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해외로 진출할 경우에 그것이 자존감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없이 가능성만 보고 이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슬럼프는 올 수 있는데, 그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는 분명한 성과를 좀 이룩한 다음에 이적하는 것이 선수 개인에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현상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대승적인 이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동의, 완전 동의. 저희가 그 돈돈 대지야도 갔다 오면서 상민 선수도 그렇고 그때 같이 뛰던 김건희 선수 그렇고 현규 선수까지도 대승적으로 오현규 선수도 네. 그렇고. 예. 이적을 다 시켜줬는데 결국에 저희한테 남은 거는 뮬리치 선수랑 2부 강등밖에 없거든요. 아, 이거는 사실입니다. 네, 어차피 객관적으로 봐도. 오현규 네, 선수가 사실입니다. 빠지고서는 뮬리치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 프런트가 선수들을 못 잡은 이유는 선수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비전과 플랜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정말 빅리그에 가가지고 빅클럽들을 간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하브리그에 가가지고 하브리그의 뭐 상위팀이든 아니면은 미국에 진출한 선수도 있고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팀에 있을 거면 국내 리그에서 K리그에서 남겨가지고 성과를 보여주고 조금 더 나중에 이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잡지 못한 건 예전 프런트가 선수들한테 정말 매력적인 비전과 앞으로의 플랜을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수의 꿈도 중요하고 한데 결국에 이제 메탄에서 올라온 선수들이잖아요. 중고등학교를 저희가 키워놓고 성인 프로무대가 돼가지고 한두 시즌 뛰고서는 해외로 나가는 건 너무 아쉽다고 보고 그리고 프런트에서도 정말 실력으로 이 친구들이 1, 2년 그 한 시즌 두 시즌 잘하면 대폭적인 연봉 인상이나 정말 비전이나 플랜을 제시해서 우리 팀에 남겨놓을 수 있게 좀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K리그에서 다른 팀들도 그렇게 유망한 자원들이 빠져나간다면 이해를 할 텐데 다른 팀들은 잘 붙잡고 있는데 저희 팀만 유독 많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팀의 그 프런트에서 좀 대처가 안일하지 않았나. 선수들한테 좀 선수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그 배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항상 기사에서는 선수가 나가고 싶어 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적을 시켰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대승적인 이적을 시킬 건지 저는 그래서 실력도 실력이에요. 저희 승수 월클 아닙니다. 저희 2부 딱 2부 리그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평생 수원 삼성과 함께 그럼요. 그럼요. 네, 저희 네. 승수 월클 아닙니다. 할 거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박승 선수 그렇고 지금 유스 선수들이 되게 좋은데 그 선수들도 우리 팀에서 같이 승격을 하면서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좋은 말씀이셨고요. 건너스님, 이 링크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민재나 잘 알아서 하시고요. 저희는 이미 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B클럽으로 센데. 이적을 했다가 자리 잡지 못하고 네. 다른 구단으로 이적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이른 그 해외 진출은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많이 뛸 수 있는 구단에서 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에 나갈 실력이 있는 선수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문제지 뭐 재능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박승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나갈 수 있는 뭐 재능이 넘쳐나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좀 차근차근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어린 나이부터 각광받기 시작하면은 뭐 에이전트가 따라 붙으면서 어느 정도의 좀 뭐랄까 환상을 좀 심어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어른들이 좀 주변에서 좀 잘 잡아주고 조바심 느끼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여기서 마음 편히 축구력을 성장시킨 다음에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 패널분들 모두 보내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수원에서 가급적이면 오래오래 우승까지 시켜주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뮬리치 선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포지션에서 교체되어 들어온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경기에서 한 골,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전주로부터 온 선물 이규동 선수입니다. 이규동 선수 활약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윤님. 규동이라는 이름 때문에 벌써 팬들한테는 덮밥좌라는 애칭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오니기리도. 그쵸. 오니기리와 이규동 뭐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 그 영생고 출신의 선수가 수원에서 데뷔골을 넣고 엠블럼을 터치하는 세레모니를 했다는 거 개랑으로서 네. 상당히 짜릿한 지점이었습니다. 전주에선 싫어할 것 같아. 이번 시즌이 끝난 다음에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자신을 보낸 이들이 배 아프도록 크게 활약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창훈 이적 후 0경기 출전, 이규동 이적 후 한 경기 한 골 1어시. 벌써 이겼다. 그리고 엠블럼 리액션, 엠블럼 세레모니 짜릿짜릿합니다. 그 메탄고 출신의 권창훈 선수 데려가서 잘 쓰실 줄 알았는데 저희는 영생고 이규동 선수를
데려와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죠. 아니, 엠블럼을 만지던데, 아니, 이규동 선수 축구 오래만 할 거 아닌데, 내일이 없어? 근데 뭐 저기 수원에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시영 선수 그렇고 이번에 이기동 선수도 그렇고 이게 그거죠. 라이벌 팀이고 항상 아마 그 선수들도 각자 소속팀에 있었을 때는 우리랑 했을 때 정말 죽을 듯 살 듯 뛰었을 텐데 막상 우리 팀에 와보니 이런 팬들이 있구나. 이거는 수폭 맞은 거지. 예, 수폭 맞은 거지. 자기가 원래 있던 팀이랑 클래스가 다르구나. 얘네는 정말 찐이구나 라고 느낀 것 같아요. 영상 보면은 그 선배라는 선수가 멱살 잡고 흔들던데 우리는 이뻐해 주니까 뭐 어느 팀이 좋은 우리가 팀인지는 한다? 네, 알겠죠 뭐 선수도. 아, 우리가 잡는다니까, 멱살을. 야, 전주에서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저는 작년에 정말 그 권창훈 선수 이적했을 때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이번에 이기동 선수 때문에 그 화가 다 풀린 것 같아요. 네. 이규동 선수 계속 좋은 활약 보여주셔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완전 이적 조항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좋게 잘 마무리가 돼서 수원에서 좀 오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는 아시다시피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보통 골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으면 골대에 선수들 모아놓고 이렇게 띄우는 롱볼 전략이 많은데 근데 이날은 두 골 모두 늦은 시간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만들어낸 골이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상님부터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후반 경기력 차이가 극명하게 났기 때문에 이거는 감독 전술도 있지만 필드에 있는 선수들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안에서 유스크롭 선수들이나 여름에 이적해온 선수들에 대해서 좀 대처나 정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 이제 변성환 감독의 이제 게임 모델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자기가 영입해와서 플레이를 시키니 자기의 이제 원래 축구의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더라.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수들도 어쨌든 감독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그게 안 먹히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 롱볼 축구를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어린 친구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나게 플레이를 하고 유기적인 플레이를 해주면서 그게 결과로 이제 두 골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건어스님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변성환 감독이 부임하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요.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겨 넣는 뭐 우당탕탕 골도 우당탕, 분명히 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행이고 운이죠,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어느 축구 유튜브에서 봤던 말인데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가장 큰 차이가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추어는 약간 요행에 가깝죠. 그러니까 약속되거나 준비된 게 아니라 어쩌다 얻어 걸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이 들어간 장면을 다시 플레이를 해보라 하면은 대부분이 못하게 되는데 프로는 다르잖아요. 약속되거나 준비된 전략으로 골을 이제 넣는단 말이죠. 변성환 감독이 이거를 되게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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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이적시장 통해 합류한 선수들이 대거 기용되었었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선수들 인터뷰를 보면 공식 발표 이전에 이미 팀이 합류를 해서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안과의 경기 이전에 합류한 선수로는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그 전주에 이규동 선수가 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선수와 임대 트레이드로 대전에서 배서준 선수, 고려대학교에서 김지호 선수, 이번 경기엔 투입되지 않았지만 울산에서 이재욱 선수가 합류되었습니다. 그 이 중에서는 이규동 선수와 김주호 선수는 그 유소년 시절에 이미 변성환 감독과 인연이 있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미 감독님이 다 경험을 해보고 이 선수들의 가능성을 보고 영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상님은 또 이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김지호 선수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변성환 감독님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도했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김지호 선수의 영입은 내가 프런트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 영입을 해달라.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또 김지호 선수도 보여주지 않았나, 필드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번에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내는 걸 보면서 좀 프런트랑 필드랑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프런트에서 그냥 원하는 선수 사와가지고 감독한테 던져주고선 야, 써. 네, 맞아. 야, 그랬잖아요. 써. 예. 얘 사주세요.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써.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뮬리치였죠. 뭐 밀리치도 그랬고 뭐 포포나 뭐 저희 아유, 이적했을 때 좀 포포도 오랜만에 듣네. 근데 지금 포포가 왔으면 더 잘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니면 변성환 감독이 포포를 썼으면 어린 친구다 보니까 잘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이제야 이제 우리 수원 삼성이라는 팀이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나. 프런트랑 필드랑 이제 권력 다툼이나 아니면은 내려 찍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둘이 소통을 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팀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언급해 주셨는데 그 잘 되는 팀들, 축구를 정말 잘하는 팀들 보면은 현장과 프런트가 정말 잘 소통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야 이제 수원에 그런 모습이 도는 것 같습니다.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이날 함께한 우리 프렌테 트리콜로 원정 인원이 약 5,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대규모 인원이 이 경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사랑의 멈춤은 없는 걸까요? 각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원정대를 보면서. 오기 2, 3주 전부터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7월 13일 천안이 파란색으로 물들 거다. 그리고 진짜 물들었죠. 그리고 경기장을 가는 내내 카톡이 많이 왔어요. 야, 여기에 왜 수원 깃발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냐, 유니폼을 왜 이렇게 많이 입고 있냐. 진짜 막 그 인증 보고가 왔는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접근성이죠. 1호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올 시즌 우리 팬들이 작년에는 막 이제 여기도 가야 되네 저기도 가야 되네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 했지만, 막상 시즌이 시작하니까 여기는 처음이니까 무조건 가봐야 돼, 이 지역에는 맛있는 게 있으니까 이 지역은 이거 들려서 가야 돼 하면서 여행처럼 정말 그런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많이 보인 이유가 우리의 백반기행 아산 천안편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떴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조회수가 네. 3,800회인가 그랬는데 3,900회로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100회가 그냥 확 늘었네. 이게 아마 알고리즘이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 천안 이렇게 하니까 알고리즘 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아산전 때도 평일인데도 엄청난 인원이 와주셨고 천안도 왔는데, 정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축구를 지금 천안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프런트들이 축구를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시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걸 보고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천안 아산 그 백반기행 편 때 현상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좀 더 홍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강유님도 이어서 이 대규모 원정대 보면서 어떤 소감이 드셨습니까? 제가 이번 시즌 원정을 참여하고 있는 게 청주, 안양, 성남, 그다음에 이번에 천안 이렇게 간 것 같은데요. 창원도 가셨죠? 창원도 갔군요. 네. 네, 창원은 좀 갔고요. 슬픈 기억이라 잊고 있었는데. 근데 뭐 우리 응원 가사에 있잖아요. 세계를 놀라게 할 사랑이고 또 모두가 부러워할 그렇죠. 낭만이 아닌가. 그 하프타임 이제 끝나고 후반전 시작할 때 돌아가는 우산수가 진짜 우리가 영상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점점 느는 게 보여서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커너스도 이어서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유일하게 집에서 TV로 봤는데요. 그 해설하시는 분도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해설 맞아요. 봤어요. 네, 맞아. 진짜 네, 대단하시다 뭐 이런 감탄하시는데, 근데 뭐 일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K리그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이제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볼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빅버드 분점이 도대체 전국에 몇 개인지를 모르겠고요. 매 경기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직관을 가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숯봉이 올라오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계방송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이번 경기였는지 지난 경기였는지 그 해설자가 이렇게 쫓아오는 팬들이 있는데 잘해주셔야 된다라는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 멘트를 선수들이 잘 세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게 천안 원정도 그렇고 저는 이제 원정 경기를 거의 한두 경기 빼고는 다 간 것 같은데, 항상 느끼는 점은 정말 우리 서포터, 우리 팬들이 그쪽 구단에서는 이제 대규모 인원이 모이니까 뭐 경호 인력이나 이제 진행 요원들을 되게 많이 투입을 해주시는데, 정말 그런 안전사고 없이 이번 천안 때는 경찰분들까지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정말 알아서 잘 들어와서 잘 응원하고 집에 가실 때도 알아서 잘 가시면서 뭔가의 큰 이슈거리가 없이, 사고 없이. 예,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무슨 좀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뭐 응원만, 충돌도 없고. 응원할 네. 때만 응원을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서는 다 쓰레기 같은 거 정리해가지고 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이렇게 귀가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지금 팬들은 응원 문화까지도 되게 성숙하시구나.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걱정해서 막 추가 인력을 배치하지만 그런 거 없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되게 잘 지켜가면서
경기를 관람하는구나 이런 것도 느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났는데 저희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댓글들 보면은 뭐 업보다 이래가지고 예전에 뭐 수원 팬분들 그 과격했던 시절 막 이야기하면서 니들이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업보 맞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런 모습을 저는 최근 들어서 그런 모습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 팬분들은 정말 성숙하게 어떤 팀보다도 열정적이고 성숙하고 건전하게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번 더 숫봉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색적이었던 게 천안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원정 팬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좀 이런 경험 처음인 것 같은데 실제로 경기장 가보니 어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 인원들이 모였을 때 일어났던 그런 좋지 않았던 일들을 좀 기억하기에 이렇게 큰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에 이제 통제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이번 천안 원정은 뭐 경기 며칠 전서부터 천안 구단이 SNS로 계속 소통을 하고 공지도 잘 올려주면서 팬들에게 안내도 잘 되었었고 원정 팬을 위한 그렇죠. 안내였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구단 직원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줄선대를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체크를 하고 경기장 내에서도 그 질서 유지해 주시는 분들 말고도 직원분들 그러니까 천안 유니폼이나 아니면 그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준비를 잘했구나. 뭐 이런 모습을 느꼈고 또 경기 후반부부터였나요? 경찰분들이 대거 투입되셔가지고 혹시나 하는 사고도 대비하시고 또 질서 유지를 돕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근데 또 그 우리 팬분들이 아주 질서 있게 잘 나와서 경찰분들이 따로 막 안내를 하거나 어떤 유지를 위해서 액션을 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나온 것도 있었지만 없이 자체적으로 예. 뭐 그런 걸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병력들을 준비했다는 것부터가 천안 구단이 아주 잘 준비를 했고 또 이 구단 최다 경기를 매끄럽게 잘 치러내지 않았나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상님도 현장 가보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저희가 티켓팅 할 때부터 추가로 계속 좌석들을 열어줬는데 추가 열리는 좌석들이 맞아요. 예. 원래는 홈팬들을 위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 예. 좌석까지 이렇게 열어주는데 구단은 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규모가 적더라도 제피로스 이제 천안 서포트 제피로스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니까 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규모가 적긴 하지만 그런 거를 다 이해해 주시고 아마 저희가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제피로스 분들께서는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런 점까지도 이해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강윤님께서 경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시끄러워서 오신 거냐, 소리 때문에 민원 때문에 오신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여기 인원들 통제나 이런 게 요청이 들어와서 온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00% 시끄러워서 온 줄 알았거든요. 그 동네가 네. 불당동이 이제 천안에서는 가장 학구열이 센 동네 중 하나여가지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천안 그 작년 천안 그 유스 챔피언십에서도 민원에 대한 부분이 전광판에 계속 올라왔거든요. 과도한 뭐 육성 응원과 악기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되나 그게? 아니 그때도 반다분들은 더 신나게 쳤어요. 저희도 더 신나게 응원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또 밤이 되는 시간대에 추가골들이 터지면서 그렇죠. 예. 엄청난 예, 엄청난 데시벨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야구장에서는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원정 팬들과 막 댄스 배틀하고 이런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우리 팬들은 저걸 하는데도 일단은 응원가가 나오니까 응원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응원은 예, 그리고 전광판이 뒤에 있다 보니까 좀 이제 팬들이 앞에 보면서 보이죠. 예, 응원도 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매점도 아마 가신 분들이 항상 이번 천안 원정 때 왜 매점 직원들이 수원 유니폼을 입고 있냐. 근데 거기가 원래 매점 자리가 아니긴 해요. 원래 매점이 아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자리 빌어서 저희 목소리가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안 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 환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가장 도파민 터지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경기의 MOM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너스님부터 선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적하자마자 경기에 투입된 3인방 배서준, 이유동, 김지호 선수를 선정을 했고요. 수원의 스쿼드가 3명. 수원의 스쿼드가 쟁쟁하잖아요. 근데 그 쟁쟁한 네. 스쿼드를 밀어내고 이적하자마자 경기에 나선 이유를 그들이 왜 수원에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임대기 때문에 그 김지호 선수를 제외하고
임대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고 완전 이적을 할지 뭐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올 시즌은 천안전과 같은 멋진 활약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윤님 이어서 MOM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역전에 기여한 선수들 모두가 잘해주었기에 선정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뭐 의외라면 의외일 수 있는데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활발한 공격 가담을 보여준 툰가라 선수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정말. 나는 정말 이럴 줄 알았어. 왜냐면 어쨌든 그 김주찬 선수의 아쉬운 슛으로 무위로 날아가긴 했지만 그 좋은 유효 슈팅으로 찬스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기점이 되는 패스들을 퉁가라 선수 발에서 많이 나왔다고 느껴서 앞으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퉁가라 선수에게 주고 싶습니다. 네, 뭐 덧붙이자면 퉁가라 선수 투입하면서 후반전 에너지 레벨이 싹 그쵸, 바뀌었거든요. 확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또 퉁가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규동이나 박성수가 이렇게 연계가 좀 잘 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MOM으로는 이날의 언성 히어로가 되겠네요. 퉁가라 선수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현상님도 MOM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뮬리치를 뽑았습니다. 아, 나 이거 예상되는 답변 같은. 예, 한번 얘기해 이거 보시죠. 조롱에 가까운 거지 않을까요? 이번 경기로 정말로 변성환 감독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까지도 꺾었다. 이제는 필드에서 많이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숨통을 끄는 경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뮬리치 선수를 선정을 합니다. 네, 뮬리 선수로 뽑아주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쪽대본에서는 뮬리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번 시즌에 이 친구의 플레임을 이렇게 많이 불러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용어였는데 하여튼 뭐 뮬리치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로 청주를 빅버드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이번 시즌 마지막 빅버드 경기입니다. 우선 우리 수원이 왜 빅버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지 커너스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2001년에 완공된 축구 전용구장인데요. 완공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라운드 시설뿐만 아니라 집안이나 잔디도 노후화되어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집안 노후화로 경기장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땅속 산소가 부족해서 병충해 위험에도 노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8월부터 이제 그라운드 집안과 잔디, 스프링클러 같은 부대 시설도 교체 예정이라 20일 청주전이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르로 떠나게 되는데 경기를 준비하기 앞서 이제 시즌 중에 빅버드를 이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돼야 빅버드를 갈 수 있는 건데 각 패널분들 기분이 좀 어떠신지 묻고 싶네요. 뭐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이라는 팀에게 2부에서의 시즌은 제 개인적으로는 흑역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부의 기억을 빅버드에 많이 묻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차라리 빅버드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2부 리그를 치르고 내년에 당당히 1부로 복귀해서 리그도 홈 경기장도 제자리로 돌아가서 만났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잠시 쓰는 미르라는 그 미르 경기장의 미르라는 이름이 순 우리말로 용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유니폼에는 용빈을 무늬도 있고 그래서 우리랑 잘 맞는 경기장 같고 미르에서 용처럼 솟아올라서 일부러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소감 이야기해 주셨고요. 현상님도 집 떠나는 기분 어떠십니까? 뭐 저희도 살면서 저희 집보다 좋은 뭐 호텔이나 풀빌라 이런 데도 펜션을 놀러 가고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처럼 좀 집보다 시설이 부족한 곳도 여행 다니는 것처럼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우리 집이 생각이 나겠지만 거기서도 또 거기만의 추억과 낭만이 생길 거고 미르에서도 그냥 우리의 위치에서 선수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응원을 해주고 선수들은 선수들의 위치에서 뛰어준다면은 내년에 저희 집에 다시 돌아갈 때 원래 저희의 위치에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커너스님도 마지막으로 소감 어떠십니까? 두 분이 너무 이성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살짝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아직은 좀 실감이 안 나요. 빅버드를 떠난다는 그런 게 실감이 잘 안 나고 이번 주에 빅버드를 가면 아마 실감이 좀 나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 빅버드를 떠나는 순간의 기분을 설명할 수 있는 마땅한 단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저랑 현상님이 티라 미숙한가 봐요. 저는 미르 가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야 빼고는. 왜냐면 미르 이제 의자 색깔이라는 게 파란색이다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맞아, 그렇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빅버드 의자 색깔은 빅버드보다는 더 우리랑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뭐 구단에서도 준비를 해주신 게 재단도 도와주셨지만 청주전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끼리 그라운드 파티를 하잖아요. 그 그라운드 안에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1,500장이 20초 컷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판매를 했는데 20초 만에 1,500장이 다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구단에서도 되게
신경을 써줘서 이렇게 이전을 하는 거를 이전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나? 저희가 잠깐 이사를 하는 거를 잠깐 자리를. 네, 이사를 하는 거를 구단에서도 되게 많이 준비를 해주지 않았나요? 아마 전 프런트였으면은 그냥 보냈을 텐데 맞아. 이게 귀찮았을 거야. 네. 귀찮아했을 거야. 이게 프렌테 트리콜로가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구단에서 먼저 준비를 해가지고 재단이랑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렌테 트리콜로한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프런티도 되게 잘 도와주고 우리가 팬들이 정말 섭섭하고 좀 집 떠나가는 거를 뭐 슬퍼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마지막에 잘 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미르 스타디움 궁금하신 분들은 그 꼴다방크루 유튜브 보시면 용인 미르 스타디움 사전 답사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쫙 보시면서 아 이렇구나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다 주차에 대한 얘기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뭐랄까 지금 역사의 한순간, 그러니까 수원이라는 팀의 역사의 한순간에 저희가 있는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승격을 할 거라고 굳건히 아직도 믿고 있는데 그 승격의 순간을 빅버드에서 느끼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잠깐 떠나서 승격이 된다면 다른 경기장에서 그 승격의 기쁨을 누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고 좀 감성적으로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반드시 승격해서 내년 개막전은 정말 화려하게, 아마 내년 개막전이 되면은 아마 수원의 30주년의 첫 경기이자 500경기인가? 뭐 그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벤트가. 빅버드 500경기일 거예요. 예. 빅버드 500경기. 예. 그래서 그런 또 타이밍이 또 걸려 있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고 또 좋은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잠시 용인으로 이동해야 할 텐데 올해 마지막으로 만나는 빅버드에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주를 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청주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여러 선수를 영입하면서 보강을 시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 시청팀에서 뛰었던 김병호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심을 잡아주던 홍원진이 우리 팀으로 오면서 허리 라인이 약해진 건 사실인데 맞죠. 예. 그래도 뭐 이한샘, 수비의 이한샘, 미드필더의 장혁진의 중심 라인은 여전하거든요. 수비에서 그 이한샘 선수의 탈취 후 롱킥을 이용한 전개, 그리고 김병호의 뒷공간 침투만 막아낸다면 수원이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병호는 벌써 그 청주에 있는 산이 우암산인데 우암산 폭격기라는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벌써. 네, 골도 넣고 그러고 있어, 잘하고 있어서. 뭐 그렇지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전력이 지금 충북 청주의 전력에 비해서는 확실히 앞서는 전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만 잘 막아내면 시원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월 이후로는 연승이 없어요, 지금. 지난 경기 승리해서 이번 경기 승리하면 이제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연승을 하면서 경기장을 떠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팟캐스트 에피소드부터는 방송 말미에 한 주간 있었던 K리그 이슈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다뤄볼 이슈는 바로 감독 교체인데요. 우리 수원도 감독 교체가 시즌 중에 있었죠. 현재 K리그 1이 12개 팀, K리그 2가 13개 팀, 총 25개의 프로팀이 있는데 그중에 총 9개 팀의 감독이 시즌 중 각자의 사유로 교체되었습니다. 교체율이 무려 36%입니다. 1부에서는 5개 팀, 2부에서는 4개 팀, 이렇게 시즌 중반인데 감독 교체가 많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명과 암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암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단이나 팀의 컬러가 없다는 점이겠죠. 선수들에게도 되게 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좋은 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만큼 모든 팀이 성적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활을 걸다. 예, 예를 들어서 1부에선 우승 경쟁하는 팀들, 뭐 2부에서는 승격 경쟁하는 팀들이 정해져 있고 하위 팀들은 그저 버티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모든 팀들이 우승이나 승격 혹은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죠. 이제 다만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어느 리그나 마찬가지인데 감독의 인력풀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돌려막기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젊고 유망한 지도자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 현상님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팀이 할 말이 없죠. 그 기간 동안 제일 많이 감독이 바뀐 게 저희 팀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의 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A 대표팀 감독님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감독을 선임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긴 하잖아요. 국내 풀로 채우는 부분에서. 근데 한정적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되게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어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감독님이 잘 들어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잘 어울려주고 있는데 다른 이제 그 축구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K3, K4에 있는 팀들이 승강제가 이제 K3도 이제 승강제가 되잖아요. 프로팀으로 올라오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K3, K4 리그에 있는 감독들 중 K3, K4에서만 있고 싶어하는 감독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 이유가 프로팀에 가면 자기의 능력이 안 되면 이제 자기 일자리가 잘리는 건데 일자리를 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안주하고서는 세미 프로 리그인 K3, K4 리그에 남아있는 거를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유소년들도 레벨로 키우긴 해야 되지만 감독이나 코치진들도 협회 차원이든 리그 차원이든 조금 더 맞습니다. 키워나갈 예. 수 있게 많이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경질당하고 그러니까 다시 재선임을 하는데 항상 보면 돌려바뀌잖아요. 이 팀 감독이 저 팀 가고 저 팀 감독이 이 팀 오고 뭔가 새로운 색깔을 보여주는 느낌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희가 작년에는 이종효 감독님을 보고선 많이 재밌어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올해는 이제 변성환 감독님의 인터뷰나 그런 스타일을 보면서 많이 환호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돌려막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인천에 계신 감독님이 네, 이제 조성환 감독님. 자진 하시고 바로 부산으로 선임이 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돌려막기가 유난히 좀 있는 리그 같아서 이제는 협회 차원에서도 연맹 차원에서도 지도자 육성하는데 좀 투자를 더 관심도 더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가 그 시민구단에 의존하는 리그 경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 1, 2부 총 25개의 프로팀 중에 14개 팀 정도가 시민구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구단이죠. 이런 시민구단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런 잦은 감독 교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하던 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정부 국정감사 등을 참관한 경험이 다수인데요. 그런 감사에서 보면 시나 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시민구단들은 그 스포츠구단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구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투입된 세수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성과에 대한 지표로 제출하는 것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는 리그 순위부터 관중 동원, 지역 밀착 행사, 선수들의 지역에 있는 환원 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결과로 쉽게 드러나는 리그 순위가 아주 중요한 평가 지표로 여겨지고 그래서 경기 결과에 대해서 더 크게 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리그 순위가 낮을 경우 감독 교체를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보고 그것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위약금의 수준이 크지 않다면 성적을 이유로 해임하고 새로운 감독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게 또 시민구단이 가진 한계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이유로는 그 자치단체장, 시장이나 도지사들 있죠. 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구단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감독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초에 화제가 되었던 모 구단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느라 팀의 유니폼색을 바꾸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자치단체장이 스포츠단 운영에 관심이 클 경우에는 풍부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운영의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 또 선수 혹은 운영단의 안정성이 높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빠듯한 살림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치단체장의 인기도 시민구단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무리 자치단체장이 그 시민구단 운영에 관심이 있더라도 재선이 되지 않고 교체가 되는 순간 이전 단체장의 기록들을 다 없애고 새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휘하에서 수립된 중장기 계획들이 다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구단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한 해 한 해 성적을 내는 급급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독 교체나 코칭 스태프 교체 혹은 구단에 대한 변화들이 잦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좀 색다른 시각으로 또 바라보셨는데 정말 좋은 얘기 또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도자 풀 여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감독 교체에 대한 의견까지 나눠봤고요. 현재 우리 수원의 변버지 변성환 감독님은 정말 오래 왔으면 좋겠고 또 성공한 감독으로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해봤는데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패널분들 천안전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규동은 언제나 옳다. 전주 규동입니까? 수원 규동입니까? 수원이 소고기로 유명하니까 수원 규동으로 하시죠. 네, 이어서 강의원님께서도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수원에게 처맞기 전까지는. 제가 이거 그 청주전 때 했던 거 아닌가 이거? 그렇죠. 타이슨의 그 명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김태형 감독이 잘 짜서 왔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그렇지만 결국 수원에게 2골 맞고 졌으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펩태한 형님 지금 울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상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냥 블루웨이에서 배너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문구 내용이 푸른 여행 우리 함께예요. 그래서 변성환과 함께하는 푸른 여행 우리 함께로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또 천안 원정 이번 시즌에 또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원정이었기 때문에 또 원정은 여행 아닙니까? 여행에 빗대어서 좋은 한 줄 평 남겨주셨고요. 이렇게 한 줄 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오셔서 특급 활약해주신 현상님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뭐 특급 활약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청을 해주셔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사전에 준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축구만 보고 뭐 다시 경기를 리플레이 보고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종종 나와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패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천안전에 있었던 앞에서도 이제 패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 중계진의 코멘트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수원이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더욱더 많은 숫자가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는 게 정말 수원은 정말 대단한 팀이네요. 아시아를 호령했던 수원 삼성, 지금 K리그2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서포터즈들은 여전히 아시아를 호령할 만한 그런 결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수원 선수들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도 저희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토요일엔 빅버드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규동 먹어야지. 아직도 안 먹었어? 먹을 거야. 끝!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